레버넌트에 나온 롱테이크 샷 대박이지 않았어? 그래비티 첫 샷이 무려 13분이나 되는 거 알았어? 한 번만 삐끗해도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는데 제작진들 완전 미친 것 같아. 벌드맨의 롱테이크 샷들 진짜 자연스럽더라. 정말 잘 찍은 롱테이크 샷이 가득한 영화를 보고 나오면 흔히 접하게 되는 반응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편집이나 촬영이 전달하려는 스토리나 등장인물보다 두드러지면 촬영이나 편집 실력이 별로라고 평가받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유일하게 카메라가 등장인물보다 더 화려하게 화면 안에서 춤춰도 괜찮은 장면이 바로 롱테이크 샷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촬영 꿈나무들 그리고 프로페셔널 촬영 감독들도 정말 잘 짜여진, 그래서 나중에 롱테이크의 교본이 될 만한 샷을 몇 개는 남길 수 있게 되길 꿈꾸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롱테이크가 어울릴 만한 프로젝트를 만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떤 행운인지 오늘 갑자기 당신에게 오늘 당장 그런 프로젝트의 촬영 감독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괜찮은 롱테이크를 그냥 찍기만 하면 될까요? 괜찮은 롱테이크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롱테이크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디카프리오 주연의, 그리고 오늘 주제에서는 디카프리오보다 더 중요한 엠마누엘 루베스키 촬영 감독이 시네마토그래피를 담당했던 영화 레버넌트를 중심으로 잘 찍은 롱테이크 샷의 3가지 비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고정돼 있고 캐릭터가 오랫동안 그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찍거나 풍경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장면도 롱테이크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할 롱테이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카메라가 움직여가며 정보를 관객들에게 제공해주는 샷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사실 대부분의 카메라 움직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인데, 카메라가 화면을 휘젓고 다니는 롱테이크의 경우는 특히 더 중요한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축구에서 한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듯 화면에서 한 피사체가 다음 피사체에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넘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다음 피사체에게 자연스럽게 넘기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피사체가 다음 피사체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두 피사체가 겹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넘겨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캐릭터의 시선을 이용해 카메라를 넘겨주는 방법,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같이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한 특별한 세팅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사운드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한 동기부여, 즉 모티베이션을 주는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모티베이션과 함께 카메라가 움직이면 일단 카메라 움직임이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게임 트레일러에서 많이 보여지는 이러한 카메라 움직임을 볼 때면 보자마자 CG 카메라 같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카메라가 아무런 모티베이션 없이 휙휙 날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게임 트레일러 중에서도 잘 만들어진 시네매틱을 보면 카메라가 확실히 움직여야 될 모티베이션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 움직임이 얼마나 리얼하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엘더 스크롤 시네매틱 시리즈 중 가장 첫 번째 편이 촬영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했다고 생각하는데, 화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카메라 움직임이 전혀 리얼하진 않습니다. 철저하게 판타지 세계에 맞는 카메라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만 확실한 모티베이션과 함께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CG에서 카메라를 연출한다면 무조건 실사 같은 리얼함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러움을 더 우선시하는 게 재밌는 카메라 연출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레버넌트의 오프닝 시퀀스를 좀 살펴볼까요? 습격해오는 인디언들을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카메라는 이를 처음 목격한 인물로 향합니다. 그의 시선이 동료들로 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다른 이들에게 패스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긴장하고 있는 이에게 도착한 카메라는 이내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시선을 따라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불화살이 하나둘 날아들기 시작한다는 정보를 관객들에게 전달해준 카메라는 화살과 함께 다시 다음 인물에게 내려옵니다. 이 인물은 겁에 질려 혼자 숲 밖으로 벗어나다가 먼저 화살을 맞고 쓰러지며
다른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은폐, 엄폐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후 본격적인 전투 장면에서도 디카프리오를 따라가던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그가 쓰러뜨린 인디언에게 패스되는 과정 등 모두 비주얼 혹은 사운드 모티베이션과 함께 아주 타이트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무려 5분 10분짜리 롱테이크가 진행되는데도 지겹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히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비주얼적인 재미마저도 없는 샷이라면 30초짜리 샷도 쓸데없이 왜 저렇게 길어?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5분 이상을 한 샷으로 진행한다는 건 감독, 시네마토그래퍼 그리고 배우들에게도 굉장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어벤져스의 뉴욕 전투 장면도 굉장히 멋있는 롱테이크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도 철저하게 모티베이션이 있는 카메라 움직임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롱테이크 내내 미디엄 샷이면 미디엄 샷, 클로즈업이면 클로즈업 이런 식으로 한 종류의 샷으로 찍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카메라가 움직여가면서 때로는 전신이 찍히는 풀샷이 되었다가 때로는 익스트림 클로즈업처럼 카메라가 인물에 다가가기도 하고 인물과 배경을 적당히 섞어서 보여줄 때는 미디엄 샷이 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종류의 샷이 상황에 따라 섞여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카메라 움직임이 다양한 샷을 만들어줘야 컷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샷을 관객들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샷 하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데서 오는 지루함을 상쇄시켜줄 수 있습니다. 레버넌트의 디카프리오가 싸우는 장면만 봐도 전신이 나오는 샷부터 이와 같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익스트림 클로저까지 카메라 움직임으로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류승룡, 이병헌, 박해일 주연의 남한산성이라는 작품 아시나요? 정적인 장면이나 인물 간의 긴장감 있는 토론 장면 등은 사실 굉장히 정제해서 잘 찍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시도한 롱테이크 장면들은 좀 아쉬움이 남았던 작품입니다. 눈이 살짝 덮여있는 숲속을 지나가던 무리가 수상한 소리에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화살 하나가 날아와 일행 한 명이 쓰러지고 산기슭에서 무장한 무리들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의 장면 세팅은 레버넌트의 오프닝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내 마치 레버넌트처럼 아비규환과도 같은 전투가 시작되며 카메라가 디카프리오를 따라가기 시작했듯 남한산성에서도 고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확실히 카메라 동선과 배우들의 블러킹이 잘 계획된 롱테이크와 그렇지 않은 롱테이크의 차이가 보여집니다. 남한산성에서는 혼잡함은 화면 안에 담겼는데 관객들이 도대체 뭘 보면서 카메라 움직임을 따라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고수를 따라가는 장면에서도 고수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누가 위험해서 그를 구해줬는지 알아보기도 힘들게 촬영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고수의 리액션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도 아닌 어중간한 롱테이크로 이어지다가 뭔가 어설픈 지점의 롱테이크가 중단됩니다. 롱테이크 특성상 안 그래도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화면에 집중하기 힘든데 뭘 봐야 할지 정확하게 찍어주지 않으면 그냥 혼란스러운 카메라 움직임만 찍히기 쉽상입니다. 그리고 롱테이크를 마무리할 시점도 정확하게 알고 찍어야 레버넌트의 이 장면처럼 자연스럽게 다음 샷과 컷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은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카메라가 움직여가는 그 중간 단계는 사실 관객들이 딱히 볼 게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는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잘 찍힌 롱테이크 샷을 볼 때 빽빽하게 사건들이 연속된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중간 단계를 3-4초 이내로 짧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롱테이크는 매력적입니다. 카메라가 땅 위에서 팬을 하다가 갑자기 달리는 말을 따라간다든지 우주 파편에 맞아 빙글빙글 회전하는 산드라 블록의 회전을 객관적으로 찍다가 갑자기 산드라 블록 클로즈업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장면, 레버넌트에서 말이 벼랑 끝에 떨어지는 장면을 한 샷으로 촬영하는 장면 등을 롱테이크 샷과 함께 담아내기라도 한다면 시네마토그래퍼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이 절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컷 편집이라는 최고 효율의 정보 전달 방식에 비하면 매우 비효율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도 어느 정도 예술의 영역에 걸쳐있는 미디엄이라 이런 비효율성에 도전하고자 하는 연출가들은 항상 있습니다. 당신도 만약 그와 같은 타입이라면 오늘 언급한 세 가지 요소를 한 번쯤은 참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인생 롱테이크 샷을 찍어볼 날을 고대하며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커뮤니티란을 잘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공지하자면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구독자분들과는 2월 초에 라이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라이브 때는
미국 회사들의 연봉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인 글래스도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멤버분들은 커뮤니티 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